궁금하게 하는 잡지 오기네. 자, 그러면 읍면 실천사례 공유의 시작을 열어주실 지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멀리서 와주셨는데요.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춘천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 윤요왕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강원도 춘천시인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북한강 상류 지역이 춘천댐 상류 지역의 작은 마을입니다. 저희 마을의 특징은 이 읍면 앵커 조직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한쪽이 이렇게 무거운 게 뭐냐면, 권역으로 생활권으로 나뉘자면 16개 리가 사는데 한 4개 권역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시내버스로 저희 마을에서 면사무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댐으로 인해서 마을이 이렇게 한 면인데도 불구하고 나눠져 있는 것이 지형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조건. 그래서 그동안 사실 주민자치회가 아직 전환을 못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저도 위원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로 좀 어떻게 좀 꿈틀거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저희 춘천별빛 사회적 협동조합이 작은 학교 살리기나 아이들 방과후 돌봄, 그다음에 어르신들 돌봄 문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씩 면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농촌 유학도 하고 있고 시골의 작은 학교 살리기에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16개리 전체를 아우르는 수는 없지만 4개 학교의 학교 구성원들 그리고 마을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한 10여 개 기관과 단체 모임이 함께 네트워킹을 구성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어르신들 돌봄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마을 119라든지 또는 그런 반찬 나눔 또는 임용 서비스를 가지고 면을 한번 따로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모색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응원 바라고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성면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청성교육공동체 이사장 박수진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희 조직은 이제 설립 인가받은 지 막 1년을 넘어선 이제 걸음마를 뗀 이제 단계여서 여기 계신 다른 조직들의 또 성공적인 사례들을 배우면서 또 적용해 나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은 이제 옥천에서도 청성면이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인데 면적이 넓은 만큼 이제 학군이 4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앞서서 그 유정규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제 학군에 대한 범위가 많아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제 토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서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동체에 화합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또 기타 공모 사업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로 22년도에 이제 전환이 되었고 3개의 분과에서 20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도로 되는 좀 큰 범위의 법인화는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청성교육 공동체는 주로 아이들의 돌봄과 또 복지 문제를 일단은 좀 해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차후에 이제 아이들이 한정된 게 아니라 또 지역의 또 주민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교육 범위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남면에 살고 있는 윤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라는 주민자치 조직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때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실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 세웠던 계획들은 거의 다 실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2단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 현재 좀 고민은 약간 원래 좀 약간 지역에서는 남성의 좀 약간 50대 이상의 이런 분들 중심으로 의견들이 이렇게 수집되잖아요. 그런 부분 좀 약간 그 의견이 누락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 연령대별로 그 성별로 해서 지금 인터뷰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종합하고 다시 또 이렇게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약간 특징적인 것은 저희가 엄청 작은 면이고
엄청 인구도 적거든요.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일반 협동조합 1개,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2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은 이제 옥천 아는 사람 협동조합인데 빵집하고 목공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는 이제 그 안남 일하는 사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건 이제 그 면 지역의 그 예초 사업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제일 작은 면인데 예초하는 예산이 군 예산만 해도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원래는 하청에 하청으로 이렇게 해서 어차피 주민이 하는 건데 그냥 직접 받아서 하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수입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역 저 또래 저보다 좀 나이 많은 형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요거는 좀 다른 면에서도 아마 좀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해보니까 한 2억까지는 각 면당 2억까지는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레상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막 만들어졌는데, 거기는 이제 어머니 학교 한글 문해교실 하던 조직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노인 돌봄하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 식당 이런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배바우 작은 도서관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한데 모여가지고 안남 돌봄 연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좀 약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좀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더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내일 안남면에 방문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괴산군 가물면의 전영희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오니까 국화향이 막 진동을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힐링이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장이 꽃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떨려서 책을 보면서 하는데요. 저희는 소생활권 그 프로젝트 사업으로 3개 면이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 23년, 24년 2년 동안 코디들이 이제 배정이 돼서 활동을 했고요. 가물면에서는 저 혼자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역량 강화 활동도 하고 법인 조직도 했습니다. 저희가 활동하는 가운데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 필요성은 계속 그 마을계획단을 통해서 어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그 개념이 서질 않아가지고 아직도 봉사조직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에 너무 이제 몰입을 하고 계셔갖고 이거는 약간 지자체에서 그렇게 몰아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최종 목표는 주민 조직을 만든다, 법인 조직을 만든다 해서 지금 저희가 12월 한 첫째 주 정도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이 인허가가 납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 괴산군 신활역 사업에서 그 빨래방을 오픈할 수 있도록 1억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 기획단은 구 관사를 면사무소 관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빨래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코인 빨래방이라 자유롭게 와서 이용하고 가고 있습니다. 의외로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빨래를 많이 하겠다라고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인을 만들면서 지역 조직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들을 많이 하실 수 있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되도록이면 모든 조직들과 함께 대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관단체장분들이 아까도 이제 제가 오전에 와서 청성면 걸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면에 그 각 기관단체를 다 모아서 협의회를 또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만드는 과정 속에 우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옥상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과정 속에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복지 사업이나 그리고 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저희가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세대이음 센터 이제 착공을 지금 해서 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주민 조직이 운영하는 조직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뭐 되든 안 되든 저희는 당당하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너무 겸손하게 지자체 관 조직에 이렇게 섬기는 태도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또 반항아처럼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도 아닌 것 같다. 단 근데 대화를 하는 방식은 꼭 우리가 연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랑할 점은 2년 동안 한 120에서 한 100, 지금은 한 140회 정도 회의와 교육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이것이 끝나면 과연 어떻게 될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올해가 저희가 사업의 마무리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열심히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저가 원래는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3차에 걸쳐서 1박 2일 동안 계산 체험하는 여행 프로젝트를 제가 11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 셋째 주 지금 이제 이번 주말까지 하면 끝이 나는데, 갑자기 예산이 떨어져서 저희가 도전을 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든 게 뭐냐면 우리 지역 정책을,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책자를 이거를 3일 만에 만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네,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어쨌든 만들어서 급조한 거지만 한번 작업을 같이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자체에서 더 많은 자료가 있을 줄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남 아산시 송악면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송악동네 사람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송악면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이제 송악동네 사람들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016년도에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처음에 33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 120명 정도의 조합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5개 분과로 5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저희는 마을 교육으로 좀 시작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마을 교육위원회와 이제 마을 돌봄, 어르신 돌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놀다가게라는 제로 웨이스트 내용을 함께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육 공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여러 가지 함께 만든 물건들을 함께 이제 사업으로 판매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함께 마을 교육으로 함께 오래 이제 활동하면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연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마을 교육위원회가 이제 마을 교육 네트워크로 좀 발전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합에서 좀 떨어져 나가서 학교와 마을과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 교육 네트워크로 좀 발전해서 따로 조직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마을 돌봄도 돌봄위원회에서 지금 한 3, 4년간 활동을 하면서 지역과 연계해서 돌봄 네트워크를 또 구성을 했어요. 돌봄이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사회의 단체들과 연계하고 해서 좀 이렇게 조직으로 더 발전시킨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한 8, 9년 정도 지역에서 좀 이렇게 포괄적인 활동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과 돌봄과 문화예술과 뭐 이제 공유 경제 이런 부분들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송악면에서 마을 자치가 시작된 거는 2023년도예요. 지금 23년, 24년 2년 차인데요. 그래서 마을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저희 마을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이 좀 마을자치회로 많이 들어가서 함께 마을에서 좀 더 함께 마을 활동을 공동체 활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좀 들어가서
저기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운영분과, 뭐 환경안전분과, 교육문화분과, 사회복지분과 4개 분과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쌓아온 역량으로 이렇게 교육분과와 사회복지분과에서 함께 결합해서 마을 안에서 분과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그 내용적으로 결합해서 같이 마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려운 점이라면은 저희가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인건비를 많이 충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보조금 사업을 많이 못해서 한 2개 정도 보조금 사업밖에 못해가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저희는 나름 자구책으로 뭐 놀다가 카페도 운영하고 공방 사업도 하는 수입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 그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소위 무슨 뭐 다른 데 뭐 차를 팔러 간다든지 네, 좀 앵머리를 좀 해서 네, 좀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이러면서 네, 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지원 사업도 많이 끊기고 네, 그래서 인건비에서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시하고도 이제 사회적 경제가도 아산 같은 경우는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시하고도 소통도 많이 단절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행정 담당자도 바뀌고 이러면서 민간 협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민간에서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 앞으로의 비전과 방향을 함께 수립하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자료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교류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풍년 도란도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김종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떤 입장으로 왔냐면요. 아직 여기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을 저희 지역이나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해보지 못해서 우리 선배님들 하시는 말씀 듣고 좀 배우려고 이 자리에 왔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 지역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료집에도 빈칸이 많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 저희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마을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이 좀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러 가지 봉사 단체들은 있지만 그 법인은 제가 속해 있는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일하게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민간들과 협력하는 것들에 봉사단체들과만 협력하니까 그 활동에 좀 한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협동조합 내로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그 노인 장기 요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요양원을 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역량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인건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그렇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을 못 쓰고 요 사업 하나 하는데도 너무 지금 역량이 차서 이 마을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좀 내부적인 상황으로도 저희가 만들어진 10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북면이라는 이 마을에서 여러 활동가들이 이 저희 조직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 마을을 대표하는 좀 조합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10년이 흐르면서 이제 많이 좀 많은 분들이 나가시고 지금은 사실상으로는 좀 마을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북면을 대표하는 새로운 조직을 결성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또 우리가 우리 상황에 맞게 또 그런 국지적인 어떤 좀 활동 형태를 떼야 될 것인가 좀 고민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안시 수십면, 천안에서 가장 작은 지역이 수십면인데요. 인구는 2,800명 중 외국인이 주민등록으로 등록된 분이 4분의 1 정도 700여 명이 외국인이고요. 그 외가 이제 내분 현 주민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이고요.
2년도에 이제 주민자치 총회를 거쳐서 이제 1기가 끝났고요. 내년부터 2기에 들어갑니다. 수신에 있는 인원들이 몇 안 돼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 단체 그리고 이 단체 서로 계속 중복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감사한 거는 저희의 자생단체 그 분들이 서로 협력을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일원 속에 뭐 단체장님들 몇 분 들어와 계시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협력을 함께 한다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내년부터는 천안시 농촌협력 대상 지역으로 저희가 속해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단체장님들이 모두 들어와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제가 수신제가 협동조합을 맡고 있는데요.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농식품부의 사업으로 지역에 이제 협동조합을 처음 개설했고요. 법인이든 뭐 협동조합이든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유일하게 저희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난마을을 만들어가는 게 꿈이고요. 요양원에 가지 않는 마을을 만들겠다라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협력하고 도와주고 있는 입장에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협동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거는 직원의 인건비였어요. 지금도 되게 힘들어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직원분의 퇴직금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요. 천안시는 저희가 있는 수신면은 천안시의 일부잖아요. 그런데 천안에 있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 아니 주민들이 수신면이 같은 천안시인지를 몰라요. 그 정도로 수신면을 천안시의 일원으로 안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해 그 천안시에 있는 동해 그 수준과 저희 그 면 단위의 수준이 너무 극과 극의 차이여서 운영은 같은 잣대로 보고 운영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입장에 저희 주민자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확보가 너무 어려워요. 젊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한 30명 정도 되는데 아마 2년 후는 지금 1명, 2명 태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신면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에서 스스로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단체장님들과 열심히 논의하고 그리고 내년에 우리 그 활성화에 더 열심히 그 협약한 거에 대해서 더 좀 힘을 실어서 마을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을연구소 일소공동협동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 홍성군에 장군면이 있는데요. 내일이 그 주민총회예요. 그래서 장군면에서는 한 분도 못 오셨고요. 제가 이제 마을연구소잖아요. 할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지만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요. 저희 장군면은 지금 뭐 전국에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많이 오셔서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주민들과 이제 활동가들이 다 모여서 2030 10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로 2020년에 말에 주민자치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3기 구성해서 지금 모집 중이고요. 내일 4차 총회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1년은 32개의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팀을 짜가지고 총회에 대한 계속 주민들과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을 걷고 그
그다음에 2년째에는 전체 모여서 그 결과 가지고 실제로 어떤 것들을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총회를 하는데 굉장히 큰 사업이라 장국면에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주민자치회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들이 좀 많은데요. 거기서 이제 돌봄분과 주민자치회에서 돌봄분과에서 복지분과에서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 여러분들이 여기 많이 오시죠?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주민자치 사무국장과 그 다음에 함께하는 장곡 사무국장님 두 분이서 그 장곡의 모든 모임, 학습 모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협력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서 아주 다양한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부터 빨래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주 그게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저도 이불 빨래나 이런 걸 맡기고 있고요. 올해는 그 바로 옆에 공간이 좀 비어 있었는데 그 공간을 공유부 노인 반찬 만드는 곳이 너무 협소해서 공유부업과 그 옆에 공유 사무실을 같이 해서 공모를 해서 이름을 공공장곡 이렇게 해서 간판을 붙였고요. 이번에 이제 10월달에 운영위원회 비스름하게 이제 좀 모이자라고 했는데 첫 번째 모임인데 24개 단체 실무자들이 모였어요. 아직까지도 모이지 못한 그 사람들이 많았는데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모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름을 여러분 홍성통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따서 장곡통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부분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홍성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교육 분야에서 지금 설립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저희 장곡초가 지금 유치원까지 36명이고 충남 아마 교육청에서 30년 이하면 통합하는 이런 좀 시스템이 있어서 요즘에 학부모들이 1인 시위도 하고요. 교육청 가서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학습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협력 부분은 장곡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이제 받았던 게 농식품부 돌봄마을 사업 182억짜리를 받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다 진행이 됐고 내년에 아마 세워지게 되긴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냥 짓는 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토론도 많이 하고 수정도 많이 하고 행정과 싸워가면서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돌봄 마을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건 이거고요. 저희 마을연구소 홍보 좀 할게요. 27, 28, 1박 2일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 워크숍의 내용은 중간 지원 조직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이니까 꼭 와서 교육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안 돼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동면 주민자치회는 2018년인가부터 시작이 돼서 오래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하고 있는데 다움센터라고 해서 커뮤니티 공간 260평 건물을 지어서 지난주 토요일인가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모든 단체와 모든 활동을 하는 거점 공간을 2층으로 260평을 지었는데 그거가 이제 새로운 소식이 있고 신활력 플러스라는 여기 이제 조대성 시도가 계신데 요새 한참 상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홍동면 발전 계획단을 그런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두 개를 좀 중심적으로 논의하고 좁혀가고 있는데 마을 밥상이라고 해서 공동 식당, 유기농 식당을 할까 하고 계속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견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가봐야겠다는 곳이 몇 군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동 밥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홍동의 기관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부 역사와 현재를 정리하는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새석식이고 또 하나는 이걸 뭐 면 전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 연극단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름은 흥부문화예술단이라고 같이 있는데 해가지고 흥부 연극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단원 모집 광고를 했습니다. 여기 저 잡지 광고 나가버리는데 이제 뭐냐면 풀무학교 교장 홍순명 선생이 한 20 몇 년 전에 흥부전이라는 저 소설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지금 쓰고 있어요. 흥부전 그거가 있고 또 흥부기행이라고 전국 조직이 있습니다. 흥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행하는 게 20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홍동과 연계돼 가지고 지금 한 달 전에 실상사에서도 모임을 했는데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연극으로 표현해보고 싶어서 그걸 좀 구상하고 있는데 새로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풍면에서 온 김주희입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예천으로 귀농했고요. 10년 차 되었습니다. 네, 예천군에 와서 보니까 다문화가 많았고 깨어진 가정이 많았고 아이들이 많이 우울하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 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된 게 사회적 기업이었고요.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상담하고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자존감을 보는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할까 하다가 예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3년간 일을 했고요. 네, 작년에 저희 수해 난 거 아시죠? 은풍면에 엄청난 수해가 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투고 아이들이 학폭이 일어나고 정말 작은 초등학교 아주 예쁜 마을의 아이들인데 학폭이 일어나고 가정도 깨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직장을 관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과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온통봄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했고요. 온통봄은 온종일 통합 돌봄이라는 뜻으로 아이들과 어르신과 같이 낮에는 어르신, 오후에는 청소년을 돌보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자 해서 설립 인가 받았고요. 여가부에서 받았습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은 이제 청소년들이 제대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떠나지 않는 청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 일들은 저희가 그 수익 사업은 저희는 대부분 공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단체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관에서 이제 저희에게 이렇게 협동조합을 설립했으니까 그러면 용역도 주고 한번 해보자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역량 강화 사업도 용역을 받았고요. 이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더 아이들과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는 청소년이 떠나지 않는 청년으로 성장할 마을이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의성군 단촌면에서 단촌면 주민자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윤미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음년대회가 4회차라는데 저는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와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 들으면서 반갑기도 하고 또 저희가 좀 풀어졌던 마음을 다시 다잡는 그런 또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단촌면은 인구가 약 1,850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그리고 그 중에 두 사람이 와 있습니다. 저 말고 유정규 박사님. 단촌면 주민이십니다. 갑자기 제가 든든해지는데요. 네. 저희 주민자치회는 이제 4년차 2기를 마지막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의성군이 18개 읍면이 있는데 18개 읍면에 모두 만들어진 그래서 좀 관주도로도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주민자치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관주도일지라도 활동하는 사람들은 주민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촌면은 그나마 그래도 지역에 있는 민민 협력 활동들을 또 주민자치 활동 속에서 좀 많이 녹여내고 있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으로 이제 저희 1년 넘는 현역 상황 두 번째에 몇 가지를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법인은 실제로 저희가 2년째 계속 우리가 어떤 좀 실행 법인이 필요하지 않은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저희가 단촌역 카페라고 해서 폐역이 된 단촌역을 주민자치에서 지금 봉사활동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주민 쉼터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단촌역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를 이제 법인이랑 고민을 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어쨌든 이 운영을 위한 법인이 이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타가 있어서 삼양역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제가 잘못 알아서 이렇게 쓴 거고요.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단산문화센터가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이제 사업비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년간 어떤 활동들을 단촌에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활동 속에서 또 우리가 어쨌든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그 국비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함께 하려고 저도 이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단산문화센터의 활동과 또 주민자치의 활동 그리고 그 외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도 지금 조금 저희가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민민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역할을 좀 해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빠진 게 있더라면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딱 3분 섰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군 안개면에서 왔고요. 저는 청세권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임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진 않는데 지금 오늘 같이 오신 분이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적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2022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여기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2기 중이고 지금 이제 3기를 모집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문체분과, 사회교육분과, 지역재생분과 이렇게 분과들이 활동되어 있긴 한데 내부적인 이야기로는 이제 아무래도 연령별로 다양성이 좀 부족하고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또 이제 남녀 성비가 조금 안 맞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긴 한데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 현재 안개면에는 이주한 청년들이 많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동네에서 본인들의 자립 활동들이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가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자치에 섣불리 들어가서 활동을 했다가는 조금 휘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실제로 좀 청년들한테 주민자치 활동을 하라고 좀 권장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들이 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령이 아무래도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새로운 사업들, 신사업들이 활동되지 못하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세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웃사촌 시범마을 그 2회 때 안개면들 오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웃사촌 시범마을로 안개면에 다양한 청년들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유종규 박사님 밑에서 이웃사촌 지원센터에서 청년들을 이제 일종의 이제 데려오는 활동들을 하는 담당자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들어왔던 첫 번째로 이제 살아보기 활동으로 해서 들어왔던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 청세권 협동조합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우르르 다시 나가는 일들이 생겼어요. 다 각자 이제 자리를 찾아서 또 취직을 하거나 이래서 이제 안개면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나간 일들이 생겨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맡아서 또 다시 또 조합원들 다시 구성해서 이제 2기 일종의 이제 2기 1기라는 건 없지만 이제 2기라는 걸 구성해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한 6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저처럼 센터에서 일을 했다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일종의 이제 이런 지역 활동들을 고민하고 있는 저 같은 이제 일종 활동가, 기획가 같은 청년들이 2명 있고 또 나머지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턴에서 들어온 청년들 그래서 부모님 가업이 이어받거나 아니면 여기서 창업한 친구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는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 협동조합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각자가 이제 안개면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결론이 안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적인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여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도 고민하고, 그리고 조금 더 먼저 들어온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들어온 청년들한테 우리가 약간 이렇게 안내자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되게 혼재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실은 저희끼리 되게 친밀한 관계들에 가깝기 때문에 한 동네에 5분 거리에 모여 사는 되게 뭐 강아지를 잠깐 돌봐달라, 뭐 아니면 뭐 택배를 좀 받아달라, 뭐 이렇게 뭐 같이 저녁을 먹자, 이런 관계들에 현재는 가까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하나의 뭔가 뾰족한 비즈니스를 내고 있다기보다는 현재 이제 저나 이게 활동하고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단위에서 이제 안개면에만 내려오는 이제 면 단위 사업들을 받아서 용역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스스로의 인건비, 이제 생활비 같은 것들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안개면에 그 이제 4년차 정도 돼서 유사촌 사업들이 이제 완료되고 이제야 이제 건물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소프트웨어 사업비들이 다 이제 종료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들에 실질적으로 이제 공간이 운영되고 활용돼야 되는데 이제 저나 이제 센터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그 만들어진 의도나 그런 것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사업들을 좀 적절하게 받아서 그 사업들이 좀 의도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 또 저희가 이제 청년들 사이만 네트워크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그 학부모님들이랑 관계망을 좀 이렇게 좀 넓혀가려고 하는 사업들을 이제 올 한 해는 조금 이렇게 중점적으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에서 온 손정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래는 이제 청도읍에 살던 사람은 아니고 흔히 외지것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온 이제 청도에서 일을 하는 청년입니다. 청도는 인구 4만인 되게 작은 지역에서 이제 청도읍 자체에는 한 11,000명 정도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이제 청도읍에 그 행정안전부의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이라는 공간을 중심적으로 이제 지역의 청년들, 청소년들하고 마을 주민분들하고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청도뿐만 아니라 청도는 이제 결혼하면서 들어온 이주 여성분들, 그리고 아니면 원래 청도가 고향인데 뭐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 그런 가족을 이루는 분들이 많아서 지역에 이제 활동하는 연령대가 사실 좀 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이제 활동하는 청년분들은 대부분 30대에서 40대 정도의 청년분들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이 이제 단절되어 있는 것을 좀 우려해서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마을을 기록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 이제 학구의 협동조합을 만드는 일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이제 비영리 단체나 법인을 만들어서 스스로 지속 가능한 이제 지역에서 삶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는 사실 뭐 저도 들어온 지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역에 있는 로컬 기업들 간에 이제 컨소시엄이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돌봄의 문제나 이제 교육의 문제들을 지역에 있는 기업들끼리 같이 협업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도 사실 뭐 청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저를 되게 신기해하고 계속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행정과 파트너십 자체는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들하고는 지난달에 이제 협약을 맺어서 같이 사업을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청도에 이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그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의 이제 단장님이나 사무국장님들 다들 좀 연세가 있으신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이제 계속해서 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계속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지역에 이제 거버넌스 연구회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들 간에 이제 뭐 거버넌스도 하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는 그런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행정하고 같이 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뭐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정기적인 좀 회의를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여기 와가지고 매번 참여하긴 하는데 저희가
뭐 마을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해가지고 많이 배우고 가려고 왔습니다. 청도에서 오신 분들이 2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좀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고령에서 온 박상수입니다. 저는 이제 환경운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고령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좀 관이나 좀 뭐 경북의 어떤 정서상 좀 골 때리는 이런 지역 정서를 어떤 식으로 좀 극복을 해보자.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공간 땡땡입니다. 근데 왜 땡땡이냐면 아직 뭐 잘 몰라서 언제 망할지도 모르겠고 뭐 사무실 하나 얻어놨는데 주인이 나가라 하면 쫓겨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공간 땡땡이라고 하고요. 저희들 목표는 10년 동안 이제 버티는 겁니다. 10년 버티면은 뭔가 이제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저희들 만든 게 생태적 지속 가능성, 또 자치와 협동, 교육과 나눔, 뭐 좋은 말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지역에서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고령군이 생기고 회비를 내서 직접 뭐 한 달에 활동비 얼마 안 되지만 40만 원을 주는 상근 활동가도 저희들이 한 명이 있고요. 그런 나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활동 이런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실 고령은 어떤 대도시의 인근입니다. 좀 전에 옥천 군수님이 대청댐 때문에 환경 피해가 적다. 그게 사실 이제 본 것 같아요. 고령은 저희들이 공간을 만들고 지역 운동을 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게 난개발 폐기물이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100만 평이 되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한 동네에 하나씩 있습니다. 1개 면에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정 폐기물 매립장 1개 소송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신규로 최근에 업체가 들어와서 만들겠다 하고 있고요. 소각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싸워가지고 이겼고요. 그러면 8개 읍면 중에 7개 읍면에서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치 이런 문제보다는 없어질 마을, 이제 농촌이라도 지키는 게 무슨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대책이 대부분 이제 이장들이고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고령군 전체의 대책위를 구성했고 이 대책위가 저희들 공간에서 함께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게 몇 년 이렇게 하면은 뭐 지역 안에서 잘 새로운 이제 흐름을 만들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뭘 때리는데 저희들이 이제 목표가 저희들이 이제 독수리 식당을 합니다. 독수리인데는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10월, 1월, 2월, 3월 한 넉 달 정도 이제 독수리 밥을 줍니다. 밥을 주는데 여기는 고령 사람들, 대구에 있는 사람들, 또 이제 대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천주교 교구청이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독수리 식당을 같이 운영해요. 그래서 사람 살기는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몽골에서 어렵게 날라온 독수리라도 행복하게 해주자. 이게 슬로건입니다. 아마 사실 독수리가 하늘의 메신저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밥을 주면 이 독수리가 하느님인데 잘 이야기하면은 폐기물 멸종도 막고 또 젊은 공간을 만든 목표인 고령에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가 뭔지 정말 행복한 지역이 뭔지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느님이 딱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믿음을 믿고 한종규 교수님이 말한 10년 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또는 조직의 이름이 제일 길 것 같습니다. 몇 글자인지 한번 세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안 세봤으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손을 빌어서 한번 세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마산하포구 진전면 율티리 아직 안 끝났어요. 율티 번역 어촌 신한력 증진사업 가로 열고 이유형 가로 닫고 앵커 조직
끝났어요. 현장 지원센터에서 센터 노릇을 한 달 정도 하고 있는 정기섭이라고 하고요. 저 혼자 오지 않았고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세 팀장 일단 같이 왔으니까 일어나서 각각 인사를 하시죠. 언제 다시 볼지 모르지만 그 기획팀장, 사업팀장, 홍보팀장이고요. 그렇게 그냥 조직 현재 서류상으로만 돼 있고 모든 일 다. 그리고 저번 말고 이제 사무실 지키고 있는 사무국장님 계시고 살림사시죠. 주로 돈 만드시는 분, 이 나라 도움 하시는 분. 그리고 특별하게 이 조직에는 주민 대표가 한 분이 반상근이긴 하지만 마을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실상 6명 정도가 상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월급을 받는 건 아니라 속은 좀 편합니다. 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는 게 특히 그 중에 이 유형이라는 사업이라는 게 이제 앵커 조직이라고 하는 이게 공식 용어예요. 저도 작년에 처음 들었는데 여기 지금 이 대회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앵커 조직은 아마 개념적인 그런 용어일 거예요. 해수부에서 앵커 조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특징은 제가 봤더니 앵커 조직이 가장 특징이에요. 이 사업이 100억짜리 사업이고요. 4년 정도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올해가 2년 차니까 2026년까지 좋으셨던 그 마을에 저는 이제 귀여를 한 거예요. 그 마을이 이제 마을회관에 있는 숙소에 전 상주를 하고 있고 바로 옆이 이 사업의 마을의 운영 주체는 이장이 아니고 어촌 계장이에요. 어촌이니까. 그래서 어촌 계장님 집이 저희가 경로당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바로 앞집이에요. 그런 포석으로 센터 사무실을 거기다 두셨겠죠. 그리고 그 경로당 건물은 어촌계 소유예요.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퇴근을 했어요. 어촌계장 사무실 바로 옆이 제 방이에요.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고요. 언젠가 어촌계장 사무실 들어가니까 CCTV까지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서로 좋으면 최선의 방법이죠. 마을 일 하는 사람이 주민이 돼서, 그러니까 저희는 생활 인구인 거예요.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전입신고에 뭐 당장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생활 인구로서 마을 주민으로 또는 마을 주민 행세를 하면서 마을 일을 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혁신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건 앵커 조직이라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한 번의 시도를 하지 않았던 그런 획기적인 이 사업의 그리고 공식적으로 행정하고 같은 이상이에요. 물론 행정의 눈에는 여전히 용역으로 보이지만 그런 이제 장치를 도입했다는 게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링커 그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말도 잘 만들어내죠. 그게 아마 농촌 친환경 플러스 사업에서 액션 그룹을 대응하는 그런, 똑같이 부를 수는 없으니까 제 입으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 개념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10몇 년 전에 처음으로 저게 제안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마을 기업 같은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고 또 획기적인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사회혁신 프로그램. 너무 훌륭한 단어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사회혁신을 한다니요. 공모사업 가지고 마을에서 지역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사회혁신이 아직까지도 뭔지. 그 세 가지가 지금까지의 사업들하고 가장 차별화되어 있는 특별한 장치 같아요. 근데 저는 20여 년 전에 귀농을 해서 주로 야전, 야생 쪽에서 이런 마을 사업을 여러 가지 역할로 겪어가서 이 소위 이런 정책을 만들고, 이 해수부 사업인데 이런 사업 모델을 만든 사람들은 주로, 물론 모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외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지라고 얘기하면 반박을 할 거예요. 주로 책으로 또는 논문으로 또는 보고서로 마을 사업을 공부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 야매죠. 주로 야전에서 야생으로 생계 수단으로 이 마을 사업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더 낫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너무 이 아름다운 사업 모델들은
적지 않은 농어촌 현실 현장에 적용을 해야 돼요. 거기서 서로 간에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물론 아기를 가지고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고의로 그게 현장 현실에 절대로 적용될 수 없는 그런 허구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영원히 이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할 거니까. 저도 뭐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만 내가 뭘 모르는지 얼마나 모르는지를 몰라서 안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영원히 모르죠. 저는 계속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운영을 특히 당연히 제가 사적인 재원이 있어서 제 돈으로 100을 가지고 했으면 저는 성공 모델을 하나 정도 만들어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정부의 돈을 가지고 마을엔 돈이 없으니까 정부의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마을 주민 책임 주체죠. 그리고 저희 같은 운영 주체. 그리고 제가 오늘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어차피 앵커 조직이나 주민들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 협력자, 협업 그룹들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모이신 거잖아요. 뭐 오늘 직접적으로도 우리와 배파를 보입니다만 춘천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의 윤유왕 이사장님도 얼떨결에 아마 MOU 맺으셔야 될 거고요. 저희하고. 저는 저기는 농어촌유학도 너무 훌륭한 성공 모델이 있지만 좀 마을복지 일부에 저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이 마을에도 율티리라는 마을이에요. 이 옥천에도 보니까 율티리가 있더만요. 돌아보고 왔는데요. 그거에 대한 어쨌든 공부 그런 모델 같은 걸 전수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저 링크 그룹에 들어와 주십사 한 거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건단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황민호 대표도 얼떨결에 아마 조금 이따 MOE 사인 하셔야 될 거예요. 아까 돌아다니셨는데 안 보이시던데. 그리고 저는 이제 구자인 소장님이 저는 이 앞에 계신 유정규 그 센터장님이 저희 한 20여 년 된 저 인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의 역사책 제1권 이거 아마 유정규 센터장님일 것 같고요. 2권이 아마 구자인 소장님일 것 같아요. 네, 저기서 시간을 너무 끈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이 말이 늘어지는 버릇이 생겨서 저는 아마 별책부록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주로 야생, 야전, 비주류 이단 쪽에서 활동을 해서 그래서 그런 링커 그룹들을 처음에 진열장의 트로피 같이 보이겠죠. 어쨌든 진열장을 좀 채워놓고 이제부터는 같이 할 국리를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목적은 지금 청성대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저는 개발주의자 제가 이제 과대망 상태가 아주 심하거든요. 개발주의자들의 다보스 포럼을 대응할 수 있는 저는 이 사회주의자입니다. 마을 공동체주의자 또는 생태주의자 들이 모인 소위 율티 포럼을 내년쯤에 왜냐하면 저희는 돈이 있거든요. 율티 포럼을 요 다음 대회로 열었으면 하는 소망 같은 것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자면 저희가 그 링크로 협약서 비어있는 협약서를 한 5개 준비해왔거든요. 선착순 5분에게는 저희와 링크 그룹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신청한다고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가 수준과 차원이 있거든요. 격에 맞는 링크 그룹을 저희가 엄선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 인연을 맺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줄이겠습니다. 네, 박수입니다. 네, 진안군 정천면 기초생활 발전 사업 사무장 맡고 있는 이수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안군 정천면은 인구가 한 1000명 됩니다. 그리고 65세부터 75세까지가 한 200명 됩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이 한 200명 되니까 65세 이상이 40% 되는 마을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 마을에 농촌협약으로 기초성 중심지 활성화 사업 1차가 들어왔고요. 2차로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목표를
노년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노년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려고 하니까 4가지 정도 분야로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복지, 문화, 보건, 의료 4가지 정도로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4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걸 이제 통합돌봄이라고 하잖아요. 통합돌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당면 과제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아까 우리 일본의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듯이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겠구나. 주민자치 조직이 구성돼야지만이 이 일이 진행되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떠오르고요. 두 번째는 민관 시스템 협력이 구성돼야지만이 되겠다. 이것도 아까 일본 그 사례 발표에서 똑같이 나오는 주제더라고요. 민관 시스템 협력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은 주민자치 역량을 기르는 건데 그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역시 주민자치의 거버넌스 조직도 저희들이 해야 하는 거고 해야 되는 거지만 민관 시스템 협력은 함께 관과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들인데 잘하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어디가 잘하는 것인지 뭐 의성 나오고 막 맥구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거창 쪽에서도 그쪽에서도 그 주민 통합돌봄에 대해서 주민자치 잘하는 것이 나오고 군 단위에서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통합돌봄을 균형 있게 잘하는 것들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균형 있게 한 부분은 잘하는데 통합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것도 찾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또 잘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도움을 또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그 잘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이 통합돌봄이 잘하고 있는 것이 군 단위로는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있는데 면 단위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이렇게 배울 것들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보고 막 이런 것들이 끼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갖추는 것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가 저희들의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 영업업체와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영업업체에서는 일을 빨리 하고 이렇게 틀고 나가는 거잖아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바쁜데 농사지어야 되는데 얼마큼 준비를 하겠습니까? 영업업체가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영업업체가 빨리 진행하려고 단추 잘못 한번 끼워놓으면 이게 이제 엉망이 되는 구조로 넘어가고 영업업체가 이렇게 일을 잘못하고 있으면 군에서 관리를 해서 첫 단추를 잘 준비해서 들어야 되는데 군에서는 관리 안 하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냐고 봤더니만 좀 전에 우리 그 창원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만들고 있는 그 처음에 최초 이 시도자들이 정확한 지침을 안 만들어 놓고 한 거예요. 일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무자 입장에서는 곤란함이 계속 생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을 적당히 하라는 구조로 일을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같이 교류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그 면 지역의 어떤 잘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계시면 통합돌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좀 찾아오셔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안 병원에서 통합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이남근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22년도 4월 정도에 뜻있는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배구면의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걸 한번 만들어서 노인복지 문제를 좀 고민해보자. 그렇게 노력하기 시작해가지고 22년 7월 1일 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날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았고요. 그해 겨울에 사무실을 내고 어른들 모시고 노래교실을 신명나게
주 1회에서 한 14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은 참 좋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단체를 이끌어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요. 작년도에는 우리가 준비를 좀 하면서 기초생활 거점 사업 지원을 받아서 이제 놀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이제 그 3개 프로그램 좀 운영을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도 했지만 또 한쪽에 서 있던 분들은 비난도 좀 많이 했었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 저희 협동조합 목표가 살아온 병원에서 편안한 노후를 이런 슬로건하에 이제 만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편안을 주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편안한 마음을 갖게끔 해드리는 것도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이걸 잘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했던 사업으로는 그 농촌 주민 생활 돌봄 공동체 농수원부 사업으로 여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4개 마을에 반찬 나눔 행사를 좀 주일에 해서 25일 정도 4개 마을 반찬 나눔 행사를 했고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내년에는 6개 마을, 그 다음에는 8개 마을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이런 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배분 공동체 사회복지협력망이라는 배분면에 각종 사회단체 회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마을도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협동조합 임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배분면에 단체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한쪽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의견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아주 좋게 보는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단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자평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소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무실 우리가 임대료가 연 25만 원, 이제 54만 원 나가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이고 이런 것이 순수하니 뭐 후원금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 행정의 지원을 자꾸 요청하는 것은 행정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되도록이면은 행정 요청을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이끌어 나가려고 있고 제가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흰구름 작은 도서관 관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좀 하시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왔는데요. 많은 분들은 의견 주신 말씀 청취를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참고해서 우리 배분도 제대로 된 그런 돌봄 행사를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 제임에서 하겠습니다. 네, 영민동락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권혁범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그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 사업은 저희 지역에 주민자치는 없고요. 영광 군에 2개 의회 주민자치위원회만 있습니다. 저희는 11명을 대표하는 사회단체 번영회가 있어서 번영회가 주민자치의 기능과 역할을 담고 있고요. 물론 일부 임원들이 주민자치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광군 자체가 주민자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번영회 임원들이 참여하는 주민위원회를 만들었고 11명 주민위원회가 그런 주민자치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래서 현재 올해가 2기가 이제 종료가 되고 내년 3기 주민위원회를 어떻게 결성할 것인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주로 이제 행정이 무관심과 비협조가 두드러질 때 저희 권능님들 조절을 받았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협력사항은 제 연민동락 활동하고 겹치는 것 같아서 따로 작성을 안 했고요.
네트워크 법인 설립사항은 여민농업공동체 2007년 기농기촌에서 만든 이 조직이 그 이후로 들어오는 기농기촌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같이 풀어가면서 다양한 비영리 조직들을 만들었고 2014년 말에 사단법인 여민농업공동체를 만들면서 그때 비영리 민간 조직들 구성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영리 민간 조직들이 순차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동락전방은 사협으로, 농장은 농어회사 법인으로, 마을학교는 깨문마을학교 사협으로, 그 다음에 개인시설로 운영하던 노인복센터는 연민농락 사협으로 전환했습니다. 사단법인 연민농업공동체는 이 법인들의 모임 연합체 성격을 가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민농업공동체는 주로 사업 및 활동을 기획하고 지역 협력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후원군 운영이 되고 있고, 동락적방사협은 생필품 및 먹거리 도소무역을 하고 있고 수익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연민농업농어회사법인은 영농 사업하면서 주로 보조금과 일부 수익금으로 쓰이고 있고, 깨움사협은 전혀 100% 보조금이고요. 연민농락사협은 사회보험료와 자부담이 로 일감이나 활동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서 이 법인들을 전체 통합할 예정이고요. 얼마 전에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읍면 소재지 거점 공간은 처음으로 저희 지역에 이 정책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게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고요. 건물이 완공이 됐고 곧 사용 승인이 떨어집니다. 저희 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고 민간이 있다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동아리가 필요하면 그때 얘기하면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촌 지역개발 사업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점이 동일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련과인 지역개발과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요. 해소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한다면 뭐 늘 나왔던 얘기인데요. 읍면 주민자치 법제가 필수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고, 읍면 현장 밀착형 중간 지원 조직 구성, 지원, 그리고 그것에 일할 젊은 주체들 발굴 육성 이런 것들로 현재 있는 여러 지역개발 사업들, 구체적 사업들 전환해야 됩니다. 사람을 육성하는 일에 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곡성에서 왔고요. 죽곡면 함께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박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92페이지 같이 보실게요. 저희는 전라남도 곡성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4개가 있고요. 저희 죽곡면은 위원회 없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주민자치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공모로 해서 진행된 경우고요. 현재는 주민자치회와 마을 공동체 사업, 마을학교, 그리고 사회적 돌봄 서비스 공동체 활동과 다 연계해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앵커 조직이라고 한다면 함께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을 들 수 있는데요. 저희 조합 같은 경우는 죽곡농민 열린 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마을 교육, 그다음에 돌봄, 문화, 공동체 활동을 쭉 연계하는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은 결국에는 마을 공동체 운동으로 귀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 운동의 최종판은 저는 주민자치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주민자치회 공부 모임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를 저희들이 출범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문화, 돌봄에 대한 문제들로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실제 같이 하고 있는 곳들은 마을학교와 그리고 돌봄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농업 활동하는 팀들, 그리고 주민자치회 팀이 주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에 자조 모임들하고 연계를 많이 되어 있어요. 연사무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단, 새마을 지도자회 등과 같이 연계해서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들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촌 사회는 물론 이제 계속 뭐 소멸하는데 소멸은 아니고 축소되어지는 거죠. 축소되어지는 농촌 사회의 부족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주민자치회와 마을학교와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충족시켜내고 만들어내는 활동들을 할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는 지금 2019년도에 출범을 해서 현재 3기 5년째 하고 있고요. 엊그제 11월 2일 날 아주 멋진 주민총회와 마을 축제를 면단위 마을 축제를 이뤄냈습니다. 주민총회는 28개 면을 계속 돌면서 의제 설명회를 했고요. 의제 설명회 후에 사전투표를 거쳤고 총회날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전체적인 주민총회를 꾸려냈습니다. 문제는 주민총회에서 마을의 의제들을 잘 가지고 나왔기는 했는데 이게 면장님의 권한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는 시군 단위로 멈춰져 있어서 면장님의 예산권도 없고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한테 지금 남겨진 숙제는 이 의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실현할 것인가인데 군수님이 저희들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그래서 군하고 어떻게 잘 협력할 것인가가 저희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저희 의제는 먹거리 돌봄 체계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에 축곡면을 에너지 전환 마을로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마을 순환버스라던가 아까 저기 책을 정말 감동 깊게 읽었는데요. 마을 밥상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좀 잘 끌어내고는 싶은데 문제는 행정하고의 관계입니다. 면 단위의 네트워크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촘촘하게 탄탄하게. 근데 군하고 연계되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혁명을 해보려고 선거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네마연의 운난시의 경우가 저희의 사실은 가장 큰 대안책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로서 역량을 발휘하려면은 공모사업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아니라 교부금으로 받아야죠. 그래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가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시 산내면 사단법인 한생명과 실성사 사업대중 공동체에서 온 강양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남원시 신활역 사업 단장님과 남원시의 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님과 그 다음에 산내면에 저랑 그 다음에 한생명 대표님이셨던 활동가 그렇게 총 4명이 왔습니다. 좀 늦게 도착했어요. 여기 들어오기 한 5km 전에 한 2바퀴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3바퀴째 이제 건물을 찾아가지고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남원시는 현재 주민자치의 전환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면도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남원시장님께서 좀 협조적이지 않다고 하셔서 시장님 임기가 2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어떻게 견디냐. 그래서 저희가 어제 거의 10시 반까지 밤에 별도로 또 논의하는 시간도 있고 그걸 다 겪고 와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남원의 신활역 플러스 사업은 이제 올해 약 한 3주 뒤면 전체 마무리가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무리하는 작업, 정산,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된 책을 만드는 작업 이런 걸로 단장님이 거의 정신이 없고요. 예, 저희는 그 단장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왔네요. 남원시 현재로 이제 정리하는 작업에서 약 남은 예산을 잘 마무리하고 또 잘 쓰고 하는 작업을 남원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내면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저희 산내면은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 시장 임기가 남은 동안 주민자치를 전환을 못하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또 발전협의회와 그동안 신한력을 통해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교육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그 남원의 신한력 그 사업의 특성 자체가 저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주력된 사업이 특징이라고 남원형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정말 거의 3년 이상 교육을 어마무시하게 받았습니다. 주민들께서 액션 그룹을 통해서 그 협동조합 발족도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 남원의 어떤 공동 판매장도 여시고 해서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산내면은 아시다시피 1200년 고차린 실성사가 있는 마을인 관계로 그 1998년부터 10년 동안 진행되었던 귀농학교 그 영향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산내면 전체 인구가 한 2,100명인데 그 중에 4분의 1 이상이 귀농귀촌 인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일단 역량이 아주 뛰어나시고 기계인들이 또 어떤 그 한생명을 비롯하여 마을 사업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그 발전협의회와 신한력 사업과 또 산내면의 기존 인프라를 많이 활용해서 남원에 첫 번째 주민자치회가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인근 사계면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